자, 신규 여러분들 주말이 왔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와가지고 아마 외출 준비하고 계신 분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최악의 황사가 뒤덮었다고 합니다. 주말 내내 대기질이 나쁨이라는 거예요. 자, 서울은 어느 정도냐면요. 지금 미세먼지가 세계 1위래요. 1위, 신규 여러분. 평소보다 18배가 지금 높다고 합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건데, 그럼 이런 과정 속에서 저는요, 한 사람을 좀 소환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을 소환하고 싶으냐? 바로 문재인입니다. 문재인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 대선 기간에 미세먼지 한중 정상회담에서 논의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했어요? 안 했잖아요. 결국 문재인이 말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 문재인 미세먼지와 관련해 뭐라 그랬어요? 할 수만 있다면 아이들 대신 미세먼지를 다 마시고 싶은 심정입니다. 라고 말했던 게 당시 대선 후보 문재인의 말이었습니다. 이거 마시고 갔습니까? 안 마시고 갔죠? 지금 오히려 공기 좋은 양산 가서 발 뻗고 책장 사고 있지 않습니까? 자, 보시는 것처럼 이게 바로 좌파들의 위선이라는 것을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 이와 관련돼서 이재명도 이런 얘기 했었어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강화하며 한중 협력체계 점검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저는 참 좌파들이 웃긴 게 무엇이냐면요. 미세먼지와 관련돼서 중국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중국이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보세요. 문재인도 미세먼지와 관련 뭐라 그랬어요? 한중 정상회담에서 논의를 추진하겠다는 건 이 미세먼지의 원인을 중국으로 두는 것이고, 더 나아가 이재명도 미세먼지 계절 관리를 강화하겠다. 한중 협력체계 점검하겠다. 이것도 중국이 어느 정도로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인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때만 되면 중국을 얘기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쎄쎄거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쎄쎄거리고. 저는 이재명한테 물어볼게요. 중국한테 쎄쎄거리는 사람이 미세먼지와 관련돼서 한중 협력 체계를 점검할 수 있겠습니까? 중국한테 한 소리 할 수 있겠어요? 자, 얼마나 모순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지 좌파들이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좌파들과 달리 실제 약속을 지키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자, 어제 드디어 GTX-A가 개통식을 열었습니다. 실제 어제 윤석열 대통령도 이 개통식에 참석을 했는데요. 자, 이 GTX가 첫 개통함으로써 지금 어떻게 되느냐? 수도권 출퇴근 20분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실제 인천, 경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이제 서울까지 출퇴근함에 있어서 20분밖에 걸리지 않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이거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었어요. 공약. 자, 그럼 중요한 건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공약했던 것을 2년 만에 이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들처럼 말로만 해결하겠다, 말로만 행동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언행 일치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왔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지난 3개월 동안에 제가 여러 차례 보여드렸던 겁니다. 이걸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지만 윤석열 정부를 지지해 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게 제가 말씀드린 방향성 아니었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조선일보를 보다가 정말 징하더라고요. 정말 징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조중동 보수를 칭하는 메이저 언론들이 뭐하고 있다고요? 기승전 윤석열 대통령 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총선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다. 이런 위기가 온 건 다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가스라이팅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대박이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명품백 문제 미해결, 이황 논란은 타이밍을 놓쳐. 그러니까 지금 이 총선 국면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뭔가 뒤처지는 이유가 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결 못했기 때문이다. 다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지금 또 조선일보가 기사 달아놓은 거예요.
심지어 어떤 것까지 써놨냐면요. 이렇게 써놨습니다. 박정훈 칼럼, 윤 대통령의 선택, 선거 패배라는 예상된 위기 앞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정해진 결말을 맞는다면 대통령도 힘들고 피해 입을 국민은 더 불행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년의 임기 동안에 똥꼬집을 부린 것처럼, 마치 국민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마치 피해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글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조선일보한테 물어볼게요. 수도권 출퇴근 20분 시대 연거, 이거 우리 국민들 피해보는 겁니까? 더 나아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2년여 동안에 외교 안보 정상화시켰던 거, 그거 우리 국민들 피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서 뭐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든 이 총선판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 책임론을 끌어올리고 어떻게든 당과 정을 멀어지게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조중동 메이저 언론들의 가스라이팅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제가 어제 TV조선 보도를 보다가 약 깜짝 놀랐어요. 자, 어떤 보도인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 제목이 윤석열의 시간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총선 전국의 깊숙한 뒷얘기를 들어보는 총선 설명서 사반장 김반장 시간입니다. 자, 김정우 반장 먼저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은 윤석열의 시간입니다. 예, 얼마 전까지 한동훈의 시간이라는 표현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 총선이 한 12일 정도 남은 지금 이 시점에 윤석열의 시간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일단 그 여권에서는 그동안 전통적 지지층은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 결집을 시키고 중도층은 한동훈 위원장을 통해 지지세를 확장하도록 하는 일종의 역할론이 있었습니다. 그게 한동훈의 시간으로 먼저 왔던 건데 3월 중순 들어 이렇게 그 이종섭 대사 임명을 시작으로 용산발 리스크가 이어졌고요. 여당에선 그 뒤늦게 공천 자본도 나왔죠.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사이에 갈등 양상이 다시 불거지면서 역할론에 따른 결집도 확장도 안 되는 큰 위기 상황을 맞은 겁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 중에 하나가 뭐 고집, 불통 이런 거더라고요. 근데 현재 이렇게 된 원인과도 좀 무관치 않다 이런 해석도 일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나름 좀 억울한 측면도 있다고 합니다. 똑같은 사안도 보는 주체와 상황에 따라서 고집과 불통에서 원칙과 소신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원칙이란 건 윤 대통령이 그 결정적 순간마다 승부수로 삼았던 건데 오늘 이종섭 대사 사태도 그렇고 최근 한동훈 위원장이나 여당이 요청하는 사안은 대부분 대통령이 다 수용했다는 겁니다. 원칙, 뭐 소신 다 좋은데 문제는 이게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춰지느냐 이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윤석열의 시간이라고 한 겁니다. 정치공학적 설명이긴 하지만 정확히 일주일 뒤인 내달 5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바꿔 말하면 윤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뭔가를 호소할 수 있는 시간이 엿새 남았다는 뜻이 됩니다. 여권에서는 그 시간 안에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범야권 200석도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다. 이런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이 뭔가 좀 바뀌느냐 이게 핵심일 것 같은데요. 남은 쟁점이라면 의대 정원 확대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선 기존 입장 바꾸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TV조선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고집 부리고 있다. 불통이다. 다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다.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야, 저는 이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총선판에서 국민들한테 호소해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선수로 뛰고 있는 후보들이에요. 그럼 선수로 뛰고 있는 후보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해주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성과를 냈는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건지 세세하게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지난 2년의 임기 동안에 외교안보 정상화시켰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건지 23차례에 걸쳐서 민생 토론회까지 했습니다. 근데 마치 조선일보와 TV조선은 뭐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마치 지금에 있어서 이 총선판에서 고집 부리고 불통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열심히 말씀드린 거예요.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절대 가스라이팅 당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조선일보가 어떤 보도를 달아놨느냐? 전 이게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도를 달아놨습니다. 여당 보면 가슴이 답답, 보수층 입 닫았다. 자, 그러니까 최근 여론조사에 있어서 우파 국민 여러분들이 이 여론조사에 응답을 많이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현 상황을 보면 답답하기 때문에 입을 닫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이거 왜 입 닫은 겁니까? 조중동이 가스라이팅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조중동이. 네? 마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뭔가 한 목소리를 내면 이 총선에 있어서 당과 정이 합체돼서 함께 총선을 치르면 그것이 문제 있는 것처럼 난리쳤던 게 조중동 아닙니까? 근데 이제 와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왜 보수층이 입 닫았냐면서 타이틀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한 기준을 갖고 얘기하라고, 한 기준을. 아니, 언제는 당 정이 함께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이제 와서는 당 정이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기라고 말하는,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신규 여러분?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 총선판에 있어서 우리는 절대 이 가스라이팅에 당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것인데 이런 가운데서 중심을 잡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정진석 의원이에요. 정진석 의원. 자, 최근에 정진석 의원이 본인의 SNS에 글을 달아놨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상처투성이라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글을 썼느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윤석열을 대한민국 개혁의 전사로 계속 앞세워가자 라고 글을 쓰면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써놨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년 동안 굴종적인 대북 정책을 종식시키고 죽창가로 상징되었던 최악의 한일 관계를 복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기를 쫓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불이익을 감수하고 국익과 국민을 위해 선택에 집중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강력 대응, 건설 현장 폭력 근절, 노조회계 투명화, 사교육 카르텔 혁파, R&D 예산 혁신 등을 위한 구조조정, 어린이 돌보는 늘봄학교 사업 확대, 하나같이 이해 당사자들의 첨예한 갈등이 얽혀있는 어려운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포기하지 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난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게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저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후보들이 이런 목소리를 내야지만 우리가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정진석 의원 같이 뚝심 제대로 박아야지만 총선 이길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제가 답답한 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인간 때문입니다. 자, 어제도 후보 지원 유세를 갔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대통령 진짠 좀 반성했으면 이대로 가면 전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유승민이가 지금 어느 쪽 사람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사실상 유승민이란 이름 가리면 이재명이라고 해도 전혀 다를 거 없지 않겠습니까, 친구 여러분? 그런데 이재명과 똑같은 얘기를 지금 유승민이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지금 뭐 하고 있다라는 겁니까? 실제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수도권 후보들이 지원 유세를 잇따라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뭐겠어요? 지금 수도권 후보들, 특정 누군가들이 이 조중동 가스라이팅에 제대로 섞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저는 그래서 지켜볼 겁니다. 유승민이 데려다가 지지 유세했던 후보들이 과연 어떤 결과물을 받아낼지, 더 나아가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하는 후보들이 어떤 결과물을 받아낼지 저는 기억할 것이고요. 그와 관련돼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외쳐주십시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해야 된다. 그렇게 함께해야지만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승부수 띄울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말입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